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기분 좋으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속상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힘을 잔뜩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인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세 자릿수는 정말 보기 드문데 지금 100%를 넘어갔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설인 바이오를 네. 지금 이제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게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주요 의제가 이제 반도체와 또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설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의 가장 대장주로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1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줘서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4차 목표가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4차 목표가를 26,5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27,0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는요. 오늘 고가가 29,550원인데 3만 원 라인대를 5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매수가로 네. 제시해드렸던 가격에 딱 2배를 또 맞습니다. 이제 5차 목표가로 세워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수익 축하드리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5월 10일 날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뭐 2차 목표가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라파스 또 후속주로 제가 설인바이오 또 설인바이오의 후속주로 이제 아미노로직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하루 한 4~5%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그때부터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2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도 오늘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3,7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30%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계속 이 테마성에 좀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관련해서 원료를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테마성으로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설인바이오의 후속주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치매 진단 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치매 관련 정책 수혜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요. 4,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오늘 고가가 4,140원이었는데요. 4,300원을 3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 익절 라인대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7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설인바이오는 4차 목표가에 그리고 네. 아미노로직스는 2차 목표가에 익절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날 짚어드렸던 종목들도 바로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 CBDC 섹터를 달리자라고 네,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CBDC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프리엠스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방법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 CBDC 관련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대장주는 KCT가 거의 15%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뭐 한네트, 여러 CBDC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오늘은 약간 시장 여파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CBDC 관련해서는 대안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TM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성으로 강하게 붙어있지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건설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이후에 종가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지율 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안정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2,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36,000원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6,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으니까 26,000원 후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엠스도 이렇게 가격 전략 짚어주셨고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화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견고하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오늘같이 좀 시장이 밀릴 맞습니다. 때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전일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 네. 위에 한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지금 현재도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애플카 협업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대그룹에서 또 2025년까지 5년 동안 8조 가까이 또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전기차 투자를 밝혔는데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화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와 미국의 동반 진출한 부품사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인도에서도 같은 부품사 중에서 가장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애플과 협업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여파로 약간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600원을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4,900원 라인 때 말씀드렸었는데 5,000원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또 4가지 종목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새로운 섹터를 어김없이 열어볼 순서가 왔는데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죠? 네, 일단 첫 번째 섹터는요. 오늘 네. 같은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철도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철도 관련 섹터를 떡하니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와, 달리자라는 의견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뭐 철도 관련 섹터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협 섹터에서 남북 경협 섹터에서 심볼 같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부동산 부양 대책에 인해서 뭐 GTX뿐만 아니라 또 3기 신도시, 뭐 지하철 연장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노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철도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략주를 소개해 주실 건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철도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호 AL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대호 AL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는 대안주로 볼까요? 사실상 대상주로 이제 뭐 볼까요? 철도 관련 섹터에서는요, 뭐 대하TI,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호 AL 같은 경우는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개별주 성격의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가 좀 크게 상승이 나오듯이 대호 네. AL 같은 경우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호 AL을 준비했습니다. 네, 대안주지만 탄력적으로 네.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현재 구간 화면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5% 크게 뛰고 있네요. 3,915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료들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대호 A를 가져온 이유를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아변, 그리고 압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7개월 만에 그리고 톤당 2,5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꾸준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호 AL 같은 경우도 또 작년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꾸준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이유는 뭐 신재생 또 탄소 경쟁이 이어지면서 알루미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2차 전지 또 ESS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호 AL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고급 알루미늄 판재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철도 차량 차체 구조물 또 가공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 로템의 1차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설철도에 들어가는 골격 그리고 외관을 담당하는 프로파일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GTX라든지 뭐 KTX 고설철도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 기대감에 최근에 좀 들썩들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6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 기대감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김부선이라고 하잖아요. 김포에서 이제 부천까지 이제 GTX D선이 연장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영등포, 여의도까지 서울까지 연장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정부에서 6월 말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가장 이어지고 있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대오 에일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 이제 21일 날 이어지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이제 반도체랑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신의 어떤 협력의 주요 의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가장 큰 핵심 의제는 대북 정책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오 AL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철도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또 철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SOC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알루미늄 관련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종목으로 대오 AL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그린 에너지로도 어떻게 보면 엮여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지금 좀 큰 폭으로 올라주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대오 네. AL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뭐 마이너스 3% 정도대에서 이제 원고를 보냈었는데 지금 이제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한 3,700원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3,6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9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돌파 시에 4,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1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3,7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3,600원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섹터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CBDC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섹터 네. CBDC를 또 한 번 연달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보다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네. 오늘 이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일 트위터에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이번에 네. 뭐 비트코인을 이제 처분 시사 발언을 나오면서 오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일제히 좀 급락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디지털 화폐 CBDC가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네. 정부에서 올해 또 6월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IT 섹터가 또 1일 천하로 끝나면서 조정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의 좀 대안으로서 CBDC 관련 종목들이 오전짝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바로 열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CBDC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지시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지시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지시스 6.81% 상승폭 보여주면서 8,63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재료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로지시스는 전산 장비 통합 유지 보수 서비스와 금융 자동화 기기 ATM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CBDC 관련 종목들은 ATM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CBDC 테마성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라인이 한국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 뛰어들었고 카카오 클레이튼까지도 그라운드 X 블록체인 계열사인
클레이튼까지도 한국은행의 어떤 그 CBDC 사업에 도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까지 또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더욱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은행과 손을 잡고 CBDC 사업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가들은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올해 또 베타 버전을 출시하기 때문에 미국 또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달러와 위안화 신화폐 전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고 올해 한국은행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지시스를 대안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상 CBDC 관련해서는 대안주가 없고요. 뭐 한네트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KCT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관련 종목들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가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7,6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7,000원 후반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9,3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 바로 전일 고가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1,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뭐 10%대까지 치솟다가 지금 8%대인데 그래도 매수 괜찮은 건가요? 지금 신규 네. 매수는요, 조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BDC 관련 섹터에 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네. 제가 이제 8,500원대에 가져왔기 때문에 한 8,600원 미만에서 조정시 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8,800원까지 치솟아 있으니까요. 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네. 편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주말 네. 동안에 미증시가 또 나스닥이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CBDC 관련 섹터들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철도 관련 섹터에서 대우 AL과 함께 지켜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반에 엠비앵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장 끝나고도 매니저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